정말 괜찮은 남자는 사실은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자를 쉽게 그렇게 편하게 픽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보니까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좋은 남자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점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남자를 찾지 않겠어요? 그쵸?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좋은 남자를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근데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여자분들 중에 욕심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죠.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자기도 그 그룹에 해당되는 남자에게 어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남자만 만나면 뭐해. 좋은 남자가 되게 많이 있어. 널려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픽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자기 객관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연애를 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적어도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이성에게 한 3번 정도의 애프터는 무난히 받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좋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애프터를 한 번도 못 받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내 앞에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 내가 그들에게 한 번도 픽을 당하지 못하거나 애프터까지 가지 못해.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 객관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애프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교제까지 들어가는데 내가 나쁜 남자를 만나서 회전문 연애만 주구장창 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남자는 어디에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로 남자들의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업 받나요? 아니잖아. 네일샵 가나요? 그렇지 않아. 그죠? 그리고 뭐 남자들끼리 다이닝바를 가나요?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소주에 삼겹살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메이크업에 막 드레스한 옷을 입고 소주에 삼겹살 먹으러 갈 순 없잖아. 여자친구들끼리. 맨날 가는 데가 어디야? 카페. 예쁜 카페들만 찾아다녀. 그럼 거기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이쁜 애들이 다 깔려있어. 다 앉아있어. 다 여자야. 거기서 어떻게 남자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남자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다니는지, 소위 말해 좀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금융맨이다 라고 하면 그 근처에 노포집 있잖아. 그런 데서 소주나 아니면 삼겹살이나 그냥 맛집, 비싼 데는 아니지만 그런 데를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데 가봐요. 남자가 그냥 다 남탕이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대 뒷골목에 가잖아? 그럼 곱창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자들이 너무 많아. 대표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똑똑하고 좀 괜찮은 남자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여자의 생각이 아니라 남자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되게 괜찮은 친구가 있어. 물어보는 거야. 너는 주로 어디 가서 뭐 먹거나 뭐 해? 너 싱글일 땐 주로 어디 가?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아마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냥 동료랑 일 끝나고 넥타이 풀어 헤치고 뭐 곱창집을 가거나 노포집을 가거나 소주에 삼겹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들도 그런 데 가서 소주에 삼겹살이나 곱창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런 결정사 와야지. 아니면 소개팅 앱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동호회라도 가야지. 그쵸?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남자도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긴 힘들겠지. 왜? 그 모임에서 둘이 서로 눈은 맞았지만 잘 안 되면 누구 하나 못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거고 남자도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자, 이성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 저희 영상 하나 찍은 거 있죠? 그거 좀 참고하면 되는 거고, 여자의 호감 시그널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고, 반대로 남자의 호감 시그널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모임이나 어떤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는 눈빛 시그널이 가장 강렬한 것 같긴 해요. 남자는 일단 호감이 있잖아요. 그럼 시선을 떼지 않아.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봅니다. 시선을
주변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서 앉는다거나 주의를 좀 배회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호감 시그널, 눈빛 시그널을 좀 확인하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이 다수를 풀어놓은 곳에서 이성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소개팅을 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는 사실은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자를 쉽게 그렇게 편하게 픽하진 않아요. 소위 말해 괜찮다는 친구들은 그래도 결혼정보회사나 결정사나 소개팅 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행위. 예를 들어 좋은 남자만 만나려고 끊임없이 내가 뭐 성형을 한다거나 외적인 부분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외모만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게 느끼고 내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행위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봉이 예를 들어 3천이지만 4천이 되고 5천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가치가 계속 업이 된다면 저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의 폭이나 그레이드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히 백만탄 남자 없을까? 좋은 남자 없을까? 이 같은 맥락으로 가서 남자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 자기는 연봉 3천인데 연봉 1억대 남자 찾는다라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능력 없는데 취직하려고 좋은 남자 만나는 거잖아. 비난하는 건데 저는 여자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자기의 가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레벨이 그 정도에 맞춰지면 만날 수 있는 남자의 폭도 훨씬 넓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직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도 기반이 닦여 있다, 그리고 돈도 좀 된다 라고 하면 연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막연한 거지. 오롯이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 연애에 대해서는 약간 숙매인 경우도 있고 잘 모르겠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또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상담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개팅이 맞거나 직접 이렇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팅이라는 게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팅을 해줄 때 야, 그 여자가 어떤 직업이고 연봉 얼마, 가정환경 이런 얘기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어디 다녀? 예뻐? 이게 좀 포커스잖아. 봤을 때 외모적으로 느낌이 사진에서 막 오면 만나겠지만 아무리 그 여자가 좋은 여자라 할지라도 외모 임팩트가 사진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싱글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좋은 여자를 만나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좋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딱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식에 가야 돼. 어떻게 가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선보듯이.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20대 후반이다, 그러면 시즌이 있어. 결혼 시즌.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인맥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끼리끼리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선배의 와이프가 되게 괜찮은 여자야, 정말 잘 만났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눈에 띄어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엉덩이가 무거우면 절대 안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메이크업을 했잖아. 헤어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구두도 깨끗이 닦았잖아. 그 상태에서 계속 눈에 띄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서 봐야 돼. 신부 측 친구들을 봐야 돼. 후배들을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찍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돌아왔을 때 나 누구 마음에 들더라. 집들이 할 거거든. 가. 그럼 사진 보여달라 그래야 돼. 사진 이렇게 보여주잖아. 나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내가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찍어서 만날 수 있는 채널도 되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루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남자도 똑같아.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아니다 0.3초 만에 판단하는 건 외모일 거야. 참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좋은 엄마가 될 기질의 여자구나 라고 느껴서 말 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보통은 외모적인 느낌이 내 스타일인데? 라고 느껴서 말을 시킬 거야. 그랬을 때 몇 번 만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아닌데? 대부분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많이 할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시행착오 되다 보면 어때요? 세상에 여자 좋은 여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에너지, 내 시간과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나와 비슷한 환경에 나와 비슷한 나랑 결이 맞을 것 같은 여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결정사 오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감기처럼 또는 교통사고처럼 오는 경우도 있어. 비행기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고, 뮤지엄에 갔는데 나 혼자 갔는데 혼자 온 사람이 있네? 딱 보니까 괜찮아. 우연히 그 사람 패턴과 같이 이렇게 흘러.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다 결혼한 커플도 있어. 근데 이게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만추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입만 취하셔야 됩니다. 인위적인 만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장에 가서 내가 찍어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거나 내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에 나도 시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건 하지 마. 정말 목적을 두고 여자를 꼬시려고 남자를 꼬시려고 오는 그런 동호회는 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너무 뚜렷하잖아. 거기서 내 가치관과 내 결과, 내 인성과 대화의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야. 여자들이 흔히 많이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가는 데가 있거든. 저는 절대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 뻔할 뻔짜야.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런 사람만 온다라는 거지. 차라리 정말 괜찮은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좀 꽂혀 있어. 공부도 좀 하고 싶어. 혼자 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찾아보세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재테크를 좀 다루는 그런 동호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자를 꼬시려는 목적 없이 그런 데를 나가. 근데 그런데 행운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들이대야지. 대시하는 거지. 그런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동호회에 갔을 때 삶의 목적도 나랑 이제 맞을 것이고, 그치. 끼리끼리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여자를 단지 꼬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 있잖아. 내 취미와 일도 맞지 않는데. 그럼 취미생활도 안 돼, 돈도 안 돼, 시간도 허비해. 감정 소모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30대가 들어섰다 남자가 라고 하면 사실 결혼을 염두에 둔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딱 정답 알려줄게. 결정사에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피디님도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라고 묻지 않아. 그냥 명함처럼 내 학력, 내 직업, 내 연봉 이런 가치, 정량적인 것들이 나를 지금 모습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나를 대변해 주는 거잖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자상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내지는 경제 개념도 있고 가치관도 맞고 외적인 끌림도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장 베이스적인 건 뭔지 알아요? 스펙이라는 거야.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나도 보지만 상대도 보잖아.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허들을 최상에 있는 탑티어를 만나겠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직업은 뭐야? 무슨 일해?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 정량적인 것들의 개런티가 되는 곳이 저는 유일하게 결정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오지 않아요. 한번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때 100% 다 성혼율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꼬실 수 없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앞에 앉았지만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는 거지. 이게 직업이 아닌 이상은 소개팅 해주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해요.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루트를 잘 아는 것 같아. 야 그냥 나 없어. 네가 알아서 만나. 근데 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정말 괜찮잖아? 얘도 싱글이고 나도 싱글이야. 내가 만나지 왜 소개해줘.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 로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괜찮잖아? 그럼 내 차지까지 안 온다라는 거야. 이미 소비가 됐거나 걔가 만나. 미안하지만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팅이 힘든 거다. 어디로 가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고해서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 전에 자기 객관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그 여자들, 소위 말해 괜찮다는 여자들에게도 내가 애프터 했을 때 100% 애프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여자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뭐 필라테스 학원 가야 되나요? 요가 학원 가야 되나요? 뭐 책방 가가지고 여자들 꼬셔야 되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성 느낌 나는 카페에 가가지고 여자를 꼬셔야 되나요? 번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이전에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인지 좀 보시고, 그리고 생각까지도 가치관까지도 괜찮은 여자인지는 누군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 많아요.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닐 때 인원이 다 인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후배나 누구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심해야 될 건 뭔지 알아? 헤어지고 나잖아? 퇴사할 때까지는 누구누구 사귀었잖아 걔. 내 연애가 라이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 걔 차였더라. 여자 직원들에게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내 가치가 밑으로 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여자, 결혼의 대상자를 찾는다라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조금 없어. 근데 내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남자다라고 하면 커플 매니저가
앞에서 직진해오는 조금 걸러야 되는 여자는 알아서 비켜주고, 또 뒤에서 프락스를 받고 나를 칠 듯이 다가오는 여자도 좀 피해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자 볼 줄 모른다 라고 하시면 여자 볼 줄 아는 커플 매니저나 조력자가 옆에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